안녕하세요, 리얼파파입니다. 자, 오늘은 운정에 있는 집값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운정도 잠깐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GTX죠. 지금 킨텍스도 집값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건설사들이 굉장히 부도 위기에 있어요. 지금 PF 대출이 지금 빵빵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기준금리랑 시중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운정의 집값들도 뭐 전체적으로 대세가 하락한다고 하면 당연히 내려갈 텐데, GTX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하방 압력을 받는 데 있어서도 버팀목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의 이 집값이 GTX 호재로 반등할 수 있냐, 아니면 대세의 하락 속에서 좀 더 내려갈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집값을 알아야 되죠. 과연 오늘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지금 보면 건설사들 굉장히 이제 부도가 나는 기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문 닫는 건설사들이 있고요. 분양 보증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허그에서 돈을 좀 물어준 부분이 11건인데 7,500억 정도가 됐고요. 2000년도에 보면은요, 8건인데 1,800억이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작은 어떤 건설사였다라는 거고, 굉장히 대단지 우리가 알만한 큰 건설사들도 PF 대출로 인해서 계속 빵빵 터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튜브 우리가 부동산 딱 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다 하락에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13억 준 아파트가 8억, 뭐 이렇게 아파트 입주 야단 났어요. 그다음 준청중원 같은 경우도 이래저래 이슈로 많은 얘기가 있죠. 그다음 전세난, 그다음 역전세난. 서울에 있는 전세가 살짝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냐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어떤 그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미분양이 넘치는데 뭐 4만 세대 더 공급, 뭐 이런 이제 기사들도 있죠. 그다음 3억대까지 떨어진 인천, 뭐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운정의 집값들을 살펴볼 건데요. 전체의 어떤 대세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뭐 금리가 굉장히 높고, 더욱 중요한 거는요, 금리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미 올라버린 어떤 집값들이 조금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집값이 함부로 오르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요, PIR 지수 아시죠, 여러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연봉을 갖고 있는 평균 연봉을 따져서요, 집을 구입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2023년도죠. 여기 보면은 3분기에 보면 경기 같은 데가 10이에요. 인천 같은 경우 8.8, 서울 같은 경우는 12.8인데, 이게 보면은요, 2013년도 이때만 보더라도요, 서울 같은 경우도 8.4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도 6.5고요, 인천은 6.7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죠.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서울 9.4, 7.3 경기가, 그러다가 2029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이때 이제 서울이 비로소 10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경기가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 접점을 찍었을 때가 이제 서울이 14.8, 경기가 10.8이죠. 그러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이 경기가 10입니다. 이제 경기라고 하면은 뭐 경기도죠. 전체를 통틀어서 볼 수가 있는데 평균값이긴 하지만 굉장히 가격이 많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표를 보면은요, 여기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요, 조금씩 오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소득도 오르고요,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잖아. 안 오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집을 사면 분명히 집값은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면 10억짜리가 12억, 13억, 15억, 16억, 17억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소득이 받쳐주냐? 소득은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집값은 많이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집값이 비싼데 지금 운정 힐스테이트나 센트럴 프로지오나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34평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뭐 6억 5천, 뭐 7억, 6억 7천 정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이파크만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운정이 아이파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최고가 찍었을 때가 9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거래된 게 12월 2일 날 지금 7억 5천만 원 정도 찍은 게 보여지고, 등기 친 것 중에서는 23년 10월 달에 와, 5억 1천만 원으로 급매물을 샀나 봅니다. 지금 보면 중개 거래가 나오죠. 매매가 5억 1천만 원. 요거 부분은 조금 싸게 샀네요. 굉장히 싸게 사는 거, 어떤 분이 뭐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7억대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7억 후반, 7억 중반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과연 여기 아이파크라든지 프로지오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더 올라갈까요, 여러분? 솔직히 집값이 계속 올라갈까요? GTX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GTX가 정말로 생기게 되는 내년 시점이 되면 접점을 찍겠죠. 그 다음부터 정말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건데, 지금 투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이 가격보다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애매한 시기예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럴 만한 이유들이 너무 많잖아요. 물론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값을 함부로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죠.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정말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운정의 집값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죠. 왜냐면 GTX가 견인을 해줘서 더 치고 나갈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재밌는 건 GTX는요, 운정에는 여기 호재거리가 GTX 교통 관련 호재밖에 없는 거잖아요. 직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직주 근접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과의 빠른 연계성을 통해서 정도 이제 서울에 있는 직장이 직주 근접이 가능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GTX 라인의 DTX를 통해서 서울과의 연계성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요 지역에 대한 어떤 집으로 들어와야 되죠. 물론 요 단지 안에 들어오면 더 좋겠죠. 뭐 우미린이라든지 여기 뭐 최근에 분양받았던 자이라든지 들어가면 좋긴 한데,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면 요 사이드죠. 사이드 힐프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초롱권 마을에 보면 여기 8단지, 그 다음에 13단지, 그 다음에 12단지, 그 다음에 여기는 교화죠. 교화 같은 경우도 상록대 시장이죠. 14단지, 15단지 같은 경우들도 지금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좀 노려볼 만은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정의 내륙 지역을 보면은요, 한빛마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핫하죠. 여기 야당역 이미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GTX 상관없이 야당역에서 뭐 홍대나 합정까지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어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과의 어떤 연계성과의 어떤 단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시간 안 걸리죠. 한 40분이면 갈 수가 있죠. 지금 서울까지 굉장히 빠른 것이고, 한빛마을 같은 경우도 야당역과의 연관성 때문에 단지는 좀 좋아 보이는데, 대세 하락 관련돼서 계속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쪽 지역들도 가격이 충분히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GTX 때문에 운전 전체가 다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견인 효과는 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두서없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이걸 직접 찾아보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 있는 거고요. 뭐 가란마을이라든지 해솔마을 같은 경우도 여기 4단지, 1단지 같은 경우가 4억 미만으로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가란마을 같은 경우는 뭐 1단지랑 4단지 같은 경우는 4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킨텍스의 원시티 같은 경우도 뭐 최고가는 거의 뭐 15억, 16억 찍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12억 9천만 원이 이제 최근에 기록된 거래고요. 34편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12억 9천만 원 이제 최근에 거래네요. 그 다음에 여기 꿈의 그림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억 5,600 정도에 거래된 것을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가격이 좀 더 빠질까 빠지지 않을까, 좀 사실은 뭐 지금 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건데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GTX에 대한 어떤 호재와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하락 추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지역이다. 웬만하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빨리 팔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건데, 뭐 지금 누가 살려고 하나요? 그 매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왜냐면 어느 지역이 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곳이 킨텍스 지역과 지금 운정에 있는 그 GTX 라인의 어떤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지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뭐 저는 지인들한테 지금 집 빨리 팔 수 있으면 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특수한 지역, 뭐 GTX라는 어떤 특수한 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떤 하락을 피해가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집값이요, 소득 대비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이 사실이고요. 버틸 수가 없어요. 저금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자를 내면서, 적은 이자를 내면서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영끌이 아니더라도 버티기가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운정에 대한 어떤 집값도 보고 우리가 이제 킨텍스에 대한 집값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GTX는 호재거리로 작용을 할 거예요. 충분히 이쪽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좀 있고요. 과연 지금 있는 이 집값이 대세 하락 속에서 얼마나 하락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A라는 어떤 호재거리들이 얼마나 버팀목이 되어서 오히려 견인해서 더 끌고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다른 특정한 지역들, 이미 여기 한빛마을 같은 경우는 야당 역에 대한 어떤 수혜를 누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하락이 왔을 때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뭐 가람마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피해갈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긴 영상을 찍었지만, 뭐 어떤 분들한테는 동동의 어떤 관심사일 거고, 이 눈여겨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요. 킨텍스 지역이라든지, 운정 GTX 지역, 뭐 대공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직은 개발 단계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관심 갖게 이르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뭐 누구나 다, 뭐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마 옥신각신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요쪽에 이제 사이드 지역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산내마을 3단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2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 전환을 하고 있는데, 3단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기 교화죠. 예전에 이제 교화 신도시라고 하는 곳도 14단지, 15단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GTX 라인의 어떤 그런 호재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격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도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까지 리얼파파였습니다. 고맙습니다.